이 부분에서 눈치채야 하는 것은 월가 세력들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를 호재로 포장해 상승의 명분을 만들고 그동안 많이 하락하고 힘을 못 쓰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공매도 쇼커버링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고오겜입니다. 1월 들어 쉬지 않고 오르던 미국 증시가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적당한 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아주 강하게 반등하며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지만 사실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는 없었고 개별 기업들의 소식과 몇몇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여하튼 금요일에는 빅테크와 반도체 주식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 나스닥이 플러스 2.66% 상승했고 S&P 500은 플러스 1.89% 상승했으며 TQQQ는 8.17% 상승해 20.3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 없어 보유 수량은 1300주 그대로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보면 목요일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에 이어 금요일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달 408만 개보다 줄어든 402만 개로 발표됐으며 12개월 연속 하락하며 최근 발표되는 부동산 지표들이 모두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판매 또한 예상치인 396만 개보다는 많게 나와 부동산 경기가 우려만큼 급하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완만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 이 부분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표 이외에도 수요일 제임스 블라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 목요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에 이어 금요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우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다음 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을 지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하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올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상정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75bp씩 대폭 올리는 시기는 확실히 지났다라고 하며 25bp 인상이 합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뜻 보면 25bp씩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완화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금리를 최소 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건 다른 연준 위원들이 말한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말하든 비둘기파적으로 말하든 시장은 연준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 예전부터 앞으로 2월과 3월 25bp씩 인상하여 최종 기준금리를 5%까지만 올린다는 것을 대부분 주가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증시가 조정을 보였을 때는 연준이 매파적으로 말해서 내렸다 하고 금요일 증시가 크게 오를 땐 연준이 완화적으로 말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외신과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저는 이제 FOMC 전까지 연준 위원들의 말은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저 월가 세력들이 주가 조정을 보이거나 주가를 끌어올릴 명분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조명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말해주듯 기준금리 전망과 연동되는 2년물 국채금리는 금요일에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렇기에 평소 제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다른 단기적인 이유로 주가가 하락할 때 흔들리지 말고 싼 가격의 주식을 계속해서 모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은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중 넷플릭스는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부합하고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지만 저가 광고 요금제로 인해
신규 가입자가 예상치보다 크게 늘었다는 이유로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금요일 8%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구글마저 인원 감축을 예고했고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인 12,000명 정리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인원 감축을 기업 경영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라는 악재라기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 개선이라는 호재로 받아들이며 구글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 생각 없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한편으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는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데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명분 삼아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구글은 인원 감축을 기업 경영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라는 악재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수익률 개선이란 명분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치채야 하는 것은 월가 세력들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를 호재로 포장해 상승의 명분을 만들고 그동안 많이 하락하고 힘을 못 쓰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공매도 쇼커버링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월 초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더 안 빠지고 주가가 횡보할 때 말한 것처럼 월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했으며 아직도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2월 FOMC 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2월 FOMC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이후로도 좋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목요일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50bp 인상을 암시하면서 25bp 인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려 하락하던 유로존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유로존 장기채 금리가 금요일까지 계속 상승하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같이 상승해 3.5% 근처까지 반등했습니다. 2년물 금리 또한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반등해 4.2%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듯 금요일은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어 횡보하며 이번 주가 마무리되나 생각했는데 월가 세력들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 소식을 호재로 만들어 시장의 매수세를 부추기고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목요일 시황을 정리하면서 나스닥이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800포인트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1800포인트 근처를 한번 터치한 후 금요일 바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세력들은 당분간 이슈들을 호재로 포장해 시장의 매수 심리를 부추겨 작정한 듯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려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릴 듯 이렇듯 주가가 급하게 오를 땐 무리하게 수경 매수하지 않고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까진 상승을 느긋하게 즐기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동안 주식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여러분도 각자만의 판단과 기준,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